임신 소양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두 번 다시 겪을 게 아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임산부가 겪는 증상 중에서 입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아니 지금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임산부가 겪는 증상 중에서 힘든 부분, 두 번째 이야기, 임신 소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임신 소양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데 보통 임신 5, 6개월에 많은 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지만 말기에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출산 이후에 소양증이 나타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오 원장님도 임신 소양증으로 정말 힘드셨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제가 있었는데 임신 소양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첫째 임신 때 너무 고생을 했는데 밤마다 긁느라고 잠도 못 자고 긁으니까 피나고 머리속까지 가려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이건 두 번 다시 겪을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임신했을 때는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임신을 했거든요. 체질 개선 한약을 정말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그 뒤에 임신을 해서 다행히 편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힘들어 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를 아는데 그럼 이 임신 소양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 해가 불러서 피부 조직이 늘어나서 피부의 전반적인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습제를 많이 발라라. 그리고 자궁이 커지게 되면서 담즙관을 압박하고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스트레스다. 그리고 음식 때문이다. 등등 다양한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몸 안에 뿌리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은 부족하지도 그리고 지나치지도 않는 상태를 건강이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소양증도 그 원인을 허와 실, 즉 부족한 상태와 지나친 상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하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부족하다는 개념인데 엄마가 아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혈액을 잘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 공급하는 것 자체도 버거우니 피부 자체에 공급할 혈액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빨갛게 올라오면서 간질간질하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실하다. 이건 너무 많아서 정체해 있다는 개념인데 평소에 소화기관이나 장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음식들을 좋아하시면 음식 노폐물, 독소가 장에 쌓여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화 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결국 내장기관이 이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중하복부가 차갑다는 말인데 그 말은 몸에 열이 골고루 분포하지 못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리고 아래는 차가운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마치 임신하면서 높아지는 체열이 자극을 하면서 몸속의 노폐물을 속에서 겉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임신 소양증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원인을 맥이랑 혀, 아니면 배, 복부 쪽 등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올바르게 치료가 들어가야지 엄마랑 아이도 빨리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허한 분들은 혈액이 부족해서 피부가 힘들어하는 것이니 혈액을 채워줘야겠죠. 네. 혈액을 채워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잘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 드신다고 하는 게 몸에 영양가 있는 것들을 드셔줘야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으면 살은 찌고 영양분은 없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음식 말고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혈액을 보충해주는 혈액을 보한다 하는 그런 약재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당귀인데요. 혹시 당귀라는 약재 들어보셨나요? 쌈채소 중에서 당귀 잎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그 당귀는 아니고 참당귀라고 해서 참당귀의 뿌리를 말려놓은 건데 그걸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실한분들은 몸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면 좋을 건데 우리가 여름철에 햇빛에 타면 이 열들을 빼주기 위해서 알로에 같은 것들을 발라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피부 임신 소양증에 도움되는 약재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열 중에 풍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람처럼 열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염증, 가려움을 느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없애주는 약재에 방풍이 있어요. 네. 방풍이라고 하면 방풍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물론 방풍나물이 산후풍 예방에도 좋고 임신 당뇨에도 좋고 네.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에도 좋지만
그 방풍나물은 아니고 방풍의 뿌리 부분이라 그 건조된 뿌리를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먹는 거 말고 우리 뭐 바를 수 있는 거 이런 건 없을까요? 실제로 임산부분들이 입덧도 있으시면서 소양증도 있으신 분들 먹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알로에도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외에도 치자나 현계나 뭐 백선피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제가 첫 해 때 고생을 너무 했을 때 뿌렸던 피부 진정 미스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방금 양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백선피, 현계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외의 약재들도 항균 작용, 뭐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있는데요. 알로에보다 효과가 좋은데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쓰기는 좀 힘드시죠? 오원장님 직접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 한의원에 임신 소양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처방이 나가는 약재인데요.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함부로 뭐 약을 먹으면 안 된다, 발라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신 소양증이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증상이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신 소양증이 피부 증상이다 보니까 피부에만 도움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소화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해서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소양증이라는 게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해요. 네. 맵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 생것들, 날 것들, 익히지 않은 음식, 그런 채소라든지 뭐 회나 육회 이런 음식들은 모두 소화기 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이니 피하시는 게 좋고 담백한 음식이나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부족하든 정체가 돼 있든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도움되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매운 음식들, 뭐 고열량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돕는 거는 가까이 하고 악화시키는 거는 멀리 하는 게 중요한데 악화시키는 거를 멀리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예, 좋지 않은 음식을 멀리해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귀, 방풍 이런 약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을 조금 정리하자면 임신 소양증은 결국 태아에게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느라 엄마의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특히 피부 쪽의 혈액이 부족해지며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피부 증상이 소화 장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저처럼 임신했을 때 소양증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번 임신이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은 미리 해결을 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치료는 가능하니까 보다 편안한 임신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